그렇게 74년까지 7년간 이회택의 시대로 불리며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린 이회택은 축구를 시작하며 세웠던 꿈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모두 이루며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만심과 방탕한 생활, 부상 등이 겹치며 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이 고작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쯤 시작된 조용필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선수생활 초기부터 이춘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화려한 사생활을 즐겼던 이회택은 당시 자주 드나들던 나이트클럽의 소속 밴드 25시의 기타리스트 조용필과 친분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이후 74년 조용필이 자신의 밴드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니저 역할을 맡으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음반 발매를 지원하였고, 77년 조용필의 대마초 사건으로 인한 은퇴 기자회견 당시에도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그 이후 둘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는 등 친형제와 같은 각별한 사이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즌을 마친 76년 12월에는 홍콩 리그로 진출해 있던 후배 박이천의 팀으로 무보수 3개월 단기 임대를 떠나 성적을 올려주고 온 일화도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에게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역시 포철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매경기마다 부른 관중을 불러 모았고, 훗날 한 라디오 진행자는 그를 일컬어 60, 70년대 서울 운동장을 혼자서 가득 메우게 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소개할 만큼 그의 인기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 부진한 국가대표팀에 다시 이회택을 선발하자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대표팀 최정민 감독은 그를 3년 만에 재발탁하게 되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사건이 발생하죠. 7월 3일 부산에서 열린 이란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 선발로 나선 이회택은 전반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자 최정민 감독은 전반을 마친 후 김재환과의 교체를 지시하였는데, 이에 발끈한 이회택은 이성을 잃고 축구화를 바닥에 내던지며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감독에 대한 항명이었죠. 이어 걷잡을 수 없는 반항아 기질이 발동된 이회택은 경기 직후 국가대표 은퇴까지 선언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슈퍼스타는 불명예스러운 대표팀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후 79년까지 포철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이회택은 그해 10월 전국대전이 끝난 후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은퇴 후 잠시 사업을 하며 대중 속에서 잊혀졌던 그는 82년 서독 축구 유학 이후 자신의 모교인 한양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다시 승승장구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듬해 한양대 감독으로 선임된 후 브라질 지도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축구에 눈을 뜨며 감독 첫해 곧바로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 우승을 달성하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87년부터는 자신의 선수 시절 영광을 함께했던 포항제철의 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 해당 시즌 팀을 곧바로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다음 시즌에는 리그 우승과 감독상까지 차지하며 지도자로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로 인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대표팀 감독까지 겸하게 된 이회택은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1, 2차전 합계 11전 9승 2무 무패 30득점 1실점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으로 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도적인 예선 결과가 결국 자만심이라는 독이 되어 대표팀은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본선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게 월드컵 본선에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고, 단 한 골만을 기록한 대표팀은 3전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슬슬이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회택은 감독으로서 당시 무명이었던 황선홍과 홍명보를 발굴하여 향후 대표팀 10년을 책임질 큰 자산을 남겼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곧바로 대표팀 감독직에서 사임한 이회택은 같은 해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통일축구대회에 선수단 고문 자격으로 동행하여 부친 이용진 씨와 무려 4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이루었는데, 이회택아! 네. 감격에 겨워 눈물이 나오려던 찰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미제놈들 아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나는 수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를 들은 이회택은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았죠. 당시 이 대화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전국에 생중계된 이 부자의 상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울린 역사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포항으로 복귀하여 92년 리그 우승 및 감독상까지 수상 후 야인의 세월을 보내다가 98년 전남 드래곤즈의 감독으로 복귀해 2003년까지 팀을 이끌고 지도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술위원장 및 부회장을 맡아 축구행정가로서 한국 축구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2005년에는 대한축구협회 명예의 전당 7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축구 월간지 베스트 11이 뽑은 한국 축구 베스트 11에 차범근과 함께 공격수 포지션에 선정되었고 2013년 포항 스틸러스 명예의 전당 13인의 이름을 올리며 그가 한국 축구사에서 가지는 거대한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파란만장한 그의 길고 긴 축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선수 시절 잦은 기행으로 많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였고 악마의 재능으로 축구 실력 하나만큼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선수. 또한 괴팍했던 선수 시절과는 달리 지도자 시절에는 덕장으로서 많은 후배들이 따랐던 한국 축구계의 대부. 차범근 이전 당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대통령이 부럽지 않았다고 할 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세출의 슈퍼스타, 바로 이회택의 이야기였습니다.